여러분, 우리 몸이 대부분 물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75%입니다. 75%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고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는 사실상 작은 물고기나 다름없었던 거죠. 물론 크면서 조금씩 줄어서 성인이 되면 한 55에서 60%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몸의 절반 이상, 그 핵심은 바로 물인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우리 몸이 그냥 물 그 자체나 다름없는데 도대체 왜 매일 그렇게 열심히 물을 마셔야만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흥미로운 궁금증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물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목마르다 할 때 마시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품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폐는요, 83%가 물이에요. 이건 마치 잘 익은 사과 한 알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 또 쉴 새 없이 뛰는 심장은 약 75%가 물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바로 바나나예요. 우리 뇌가 바나나만큼 물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제일 단단할 것 같은 뼈 있잖아요. 이 뼈마저도 31%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냥 우리 몸 곳곳에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거죠. 관절이 삐걱거리지 않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더울 때 땀을 흘려서 몸을 식혀주는 에어컨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와 척수의 영양분을 날라주는 역할까지. 정말 멀티플레이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 몸에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땀 흘리고 밥 먹고 소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서요. 매일매일 2리터에서 3리터나 되는 물이 사라져요. 큰 생수병 하나가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중요한 수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요? 그냥 물 부족하네 하고 끝낼까요? 천만에요. 우리 몸 안에는요, 정말 똑똑하고 정교한 수분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 총사령관이 바로 뇌입니다. 이 작동 방식을 보면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아주 예민한 센서가 이걸 딱 감지해요. 그리고는 바로 신장한테 긴급 전문을 보냅니다. 야, 지금 비상사태야. 물 절대 내보내지 말고 아껴 써! 하고요. 이 긴급 신호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건데요. 이 명령을 받은 신장은 아쿠아포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 전용 게이트를 활짝 엽니다. 그래서 원래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던 물을 다시 꽉 붙잡아서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시스템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경고를 보내는데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분이 확 다운되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혈압도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처럼 되는 브레인 포그 현상도 나타나고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쪼그러듭니다.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가요. 우리가 탈수 상태일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 사실 하나만 딱 들어도 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한 것도 위험하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주 짧은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막 몇 리터씩 마셔버리면 우리 피 속에 있는 소금, 즉 나트륨 농도가 너무 묽어져 버려요. 이걸 수분 중독 또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막 팅팅 붓게 됩니다. 이게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고 심하면 발작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든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상식을 좀 깨고 진짜 나에게 맞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8잔은 꼭 마셔야 건강하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뭐 공식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맞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최신 연구들을 보면요, 나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몸무게, 얼마나 활동적인지, 심지어 내가 사는 곳이 덥고 습한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보통 남성은 하루에 2.5에서 3.7리터, 여성은 2리터에서 2.7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라 참고범위예요. 이 안에서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맹물만 마셔야 수분 보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약 20%,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특히 오이나 딸기 같은 과일, 채소는 거의 90% 이상이 물이거든요.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뺏어간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그것도 최근 연구를 보면 이뇨작용을 감안해도 결국엔 몸에 수분을 더 많이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차도 수분 보충에 기여를 하는 거죠. 결국 물을 잘 마시는 건 그냥 목마르다 하는 걸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꾸준히 제대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심지어 몇몇 암의 발병 위험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미래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돈도 거의 안 드는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그냥 오늘의 갈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잔이 모여서 내일의 내 몸 상태를, 내 뇌의 건강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미래의 건강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 갈증이라는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첫걸음일 겁니다.